여러분, 나일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스타킹이나 칫솔, 옷 같은 게 생각나실 텐데요. 정말 우리 일상에 없는 곳이 없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발명품 뒤에 한 천재 과학자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아주 비극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한쪽에는 세상을 바꾼 기적의 섬유가 있죠. 강철보다 강하고 심지어 석탄이랑 물, 공기만으로 만들어냈어요. 어마어마한 발명이죠. 근데 다른 한쪽을 보면 그 기적을 만든 발명가는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면서 결국 41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빛나는 성공과 새까만 비극이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극은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감춰져 왔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 진실을 몰랐고, 거대한 기업은 이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죠. 자,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장막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나일론을 발명한 월리스 캐러더스의 딸은요, 오랫동안 아버지가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8살이 되어서야 듣게 된 진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이 비밀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때는 1920년대 세계적인 화학 기업 듀폰이 정말 야심찬,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당장 돈 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과학 그 자체에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결심한 거죠. 이건 뭐랄까, 회사 안에다가 그냥 대학교 연구소를 통째로 하나 차린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파격적인 시도였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월리스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하버드에서 아주 잘 나가던 화학자였는데 듀폰이 그를 영입하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세요. 과학자에게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제안이었죠. 캐러더스가 증명하고 싶었던 건 거대 분자, 영어로는 매크로몰레큘이라는 것의 존재였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냥 작은 분자들이 느슨하게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캐러더스는 아니라고 본 거죠. 엄청나게 거대한 분자들이 마치 사슬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플라스틱과 폴리머의 기본이 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이론에 자기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던 연구실에 곧 아주 거대한 압박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이었죠.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니까 과학적 이상 같은 건 뒷전이 되고 당장 돈이 되는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캐러더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나일론 발명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계획된 실험이 아니라 완전 우연한 장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연구조수가 실험실에 있던 뜨거운 폴리에스테르 덩어리에서 실을 쭉 뽑아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이요?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비단처럼 매끄러워지는 걸 발견한 겁니다. 콜드 드로잉이라고 불리게 된 이 우연한 발견이 바로 인공 섬유 시대를 연 핵심 열쇠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예요. 1929년 대공황이 터지자마자 회사는 당장 돈 되는 걸 내놓으라고 닥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년간 정말 피말리는 연구 끝에 마침내 나일론을 발명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여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성공의 정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비극을 맞닥뜨린 거죠. 결국 이 모든 외부의 압박과 개인적인 슬픔은 캐러더스의 내면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천재의 정신이 어떻게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어 갔는지 그 고통스러웠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평생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동료들한테는 입버릇처럼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고 다녔고 알코올에 의존했으며 심지어 주머니에 항상 청산가리 캡슐을 가지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실패자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발명한 나일론은 이건 뭐 세상을 그냥 뒤집어 놓습니다. 나일론 스타킹이 처음 출시된 해에만 무려 6,400만 켤레가 팔려나갔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전례가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성공 뒤에서 캐러더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학적으로나 다른 모든 면에서 그저 실패자일 뿐이다. 세상의 그 어떤 환호도 그의 깊은 절망에는 닿지 못했단 겁니다. 결국 1937년 그의 나이 41살에 캐러더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떠난 세상에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지금부터는 그가 남긴 이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유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캐러더스가 죽은 후에 듀폰의 선택은 아주 냉정하고 명확했습니다. 나일론이라는 성공 신화는 엄청나게 홍보했지만 그 신화를 만든 천재 발명가의 비극적인 죽음은 철저하게 지워버렸어요. 회사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그의 자살을 수십 년간 숨겼고 심지어 1960년대에는 그의 정신질환 관련 기록까지 전부 파괴하라고 지시했죠. 불편한 진실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천재는 유령처럼 사라지고 상품만 남은 거죠. 훗날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모두 알게 된 그의 딸이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비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성공이라는 것이 조직 안에 있는 창의적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슬프고도 슬픈 예시입니다. 혁신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한 인간이 치러야 했던 그 대가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죠. 캐러더스의 이야기는 그냥 한 세기 전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번아웃,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혁신과 성과만을 외치는 기업들의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위대한 혁신 뒤에 가려진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